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 주입니다. 경주시 선거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명의 후보가 초청이 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2명의 후보자는 토론회 직후 합동 방송연설회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회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토론회 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한영태 인사드립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회 수어 통역은 최재호 통역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듣고 공통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공약 및 정책을 주제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 뒤 다시 공통질문들과 자유주제로 2차례 주도권 토론을 더 진행하고 맺은말을 듣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과 공통질문의 주제는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자녀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가 내려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껏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경주 사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한영태입니다. 저는 20년 넘는 세월 경주에서 민주당 활동을 해오다 보니 어느덧 선배님들이 비워준 맨 앞줄에 서게 되었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보수의 성지라고 일컫는 경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근현대사를 알고 노무현 정신을 알고부터는 국힘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옳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경주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로서는 한 당이 모든 선출직을 차지하고 시민의 눈치를 안 보는 그들만의 소왕국이 형성된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출마했고 경주에도 견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됐기에 지난 경주시장 선거 때에도 무투표 당선시켜주는 오명을 질 수 없어 급히 출마했었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데 시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오만을 저 한영태가 깨뜨릴 수 있게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세요.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 덕분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2023년 경주시 최초로 예산 2조 원 시대가 열렸으며 올해도 사상 최대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형산강 프로젝트,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각각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도 유치하여 경주의 변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경주 발전을 위한 저희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잘 살고 경주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이번에도 저 기호 2번 김석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더 큰 경주 발전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번엔 후보자들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가동 지역 내 저장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이 곧 포화 상태가 됩니다. 고준위 방패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이 법을 꼭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 법을 다루는 산자위원회 민주당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전원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 꼭 통과 협조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결국은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이번에 과반수의 제1당으로 만들어주시면 바로 고준위 특별법은 다음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답변해 주세요. 예, 고준위 특별법이라는 게 뭐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앞에 거창하게 이래 말이 많은데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고준위 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 시설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지금 경주는 중수로이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습식 저장 시설에서 오랫동안 뭐 여러 해를 거쳐서 냉각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건식 저장시설로 나오는데 그 건식 저장 시설이 맥스터는 불과 2년 전에 건설을 했고요. 고준위 폐기물 영구 저장 시설을 옮겨야 되는데 영구 저장 시설을 갖출 만한 지형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북한산에 유일하게 지하 안반에 있다는데 그거를 서울 수도권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곳에 어디 영구 저장 시설을 둘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이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만들자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고준위 폐기물을 그냥 그대로 경주에 그대로 두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뭐 국가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탄핵이나 탈원전을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도까지 경주에서 가지고 나가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 정부가.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부지 내 저장시설을 두고 계속 경주에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2023년 4월 발표한 경주 폐철도 개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구 경주역 부지 15만 6,327제곱미터를 복합 플랫폼 기능을 하는 상업 업무 복합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철도공사가 44.7%, 또 철도공단이 50.7%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유지는 3.7%에 불과합니다. 2022년 기준 예상 토지 매입비가 885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경주 발전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경주역 부지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부터 답변 시작해 주시죠. 예, 구 역사 경주 부지의 활용권에 대해서는 저도 경주시장 때도 이런 공약을 냈는데 복합행정타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합행정타운에는 애당초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경주경찰서, 법원, 검찰, 경주시청, 그다음에 경주시의회도 새로 한 개 만들고 뭐 이래서 명실공히 복합행정타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경주경찰서는 지금 다른 데로 부지를 갔기 때문에 맛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거기에 시민광장을 한 개 만들자. 예. 저 외국 사례를 보면 유명한 외국 그 어떤 관광지에 가보면 광장이 참 중요합니다. 광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뭐 그런 건데 또 여기에 따르는 재원에 대한 이야기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한 885억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경주 역사부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국회 들어가면 국회 법을 뭐 임찰하거나 빌리기나 의해서 돈을 이렇게 안 들고도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광장 크게 한 개 짓고 복합행정타운 짓고 그래서 시민들이 더 다가갈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구경주 역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은 우리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구경주역을 활용해서 경주 관광의 관문으로 만들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경주 역사에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관광, 문화, 행정, 복합타운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 맨 위에는 우리 경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를 만들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주 역사부지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존의 고질적인 경주의 교통 문제, 주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습니다. 경주에 차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전부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비단벌레 차나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도보로 경주 시내 관광을 시작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대의 위시장, 아래시장, 중심상가 상권이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작년에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약 5천만 가까이 됩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도심권을 거치게 만들면 경주의 중심상권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제가 만약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 발표에 바로 이어서 공약 내용을 주제로 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의 공약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예, 8대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의 구도심 상권을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 첨성대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왕경유적을 다 묶어서 세계 제1의 신라왕경공원을 조성하고 또 구경주 역사부지에 광장형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신라왕경 복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조기 추진하여 경주를 아시아의 로마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SMR 국가산단 및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혁신 과학산업도시 경주를 이룩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어르신들과 청소년, 장애인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경주를 이룩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주 농축축산물의 해외 수출 기반 마련과 스마트 ICT 기술 지원 등으로 잘 사는 농어촌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인건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 도심 및 지역 상권 르네상스 사업 확대를 통해서 자영업, 골목 상권의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일곱째,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그러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산부인과 의료진 확보 및 산후조리원 시설 개선, 원자력 특목고 신설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주를 건설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제 공약은 뭐 우리 김석기 후보님은 아주 준비를 찬찬하게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예, 제 공약은 사유재산 침해를 막기 위한 문화재 보호 규제를 완화하자 뭐 이런 완화법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우리 도심 중심 상가 쪽에 보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면 뭐 계약자 쪼가리라도 한 개 나오면 건물 주인이 그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다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발굴 비용이 들게 하고 또 두 번째
제가 한수원 도심 이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경주시장일 때부터 이야기한 건데 한수원 도심 이전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어떻게 이전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나 여론을 들어보고 장소를 택할 거고, 한수원 도심 이전으로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수원 본사가 그래 산속에 있는 것보다는 도심에 있는 게 훨씬 더 밥이라도 한 개 팔아먹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수원 도심 이전으로 본사를 도심 이전을 하자라고 해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거고요. 세 번째,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방사능 재난 대응 교육센터를 짓자. 여기 제가 이걸 센터를 짓는데 뭐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확보해 드릴 수 있다 이거죠. 경주시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을 1년에 약 한 180억 가까이를 받습니다. 이걸 한 3년 정도 모으면 540억 정도 되고, 제가 한 500억 정도 국회에 들어가면 그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1,000억 들여갖고 경주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방사능 유출됐을 때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경주는 지진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후보자 상호간에 펼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3차례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며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공약 및 정책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4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적정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은 공약에 한하여 해주시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가 4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김석기 의원님 그 공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공약을 이렇게 나름 많이 준비해 오시고 뭐 보니까 준비를 찬찬히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래 대충 보면 그저 나열식으로 쭉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공약을 다 지키려면 돈이 엄청 소요될 것 같은데, 문화도시 이 한 부분만 봅시다. 1번에 문화도시 경주로 나아갑니다. 이게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조 150억이란 말이에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각각으로 이래 신라환경 디지털 복원 사업 270억, 문무 대학로 성역화 220억 이런 식으로 해가 한 600억 정도, 1조 150억이 들어가는데 한 600억 정도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그 의욕은 좋고 뭐 경주시를 위해서 뭐 후보님이나 저나 경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어떤 의욕은 참 좋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잘라가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갖고 한 개라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한 개라도 지킬 수 있는 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놨는 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페이지 수로 면으로 따지면 1면, 2면, 3면, 4면, 5, 6면 가까이를 전부 다 공약으로 다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만든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다 지킬 것입니다.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당연히 그 예산을 따와야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약속한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제가 가져오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제 능력입니다. 신라환경 복원, 지금 제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 복원을 위한 예산 200억이 실제 편성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복원 사업은 신라환경 복원 사업과 별도로 후보님, 또 270억의 예산을 죄송한데. 확보받았습니다.
저 답변이 너무 깁니다. 제 시간인데.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예. 하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 답변 아니 드리는 제가 겁니다. 묻는 거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다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었고 다 실현할 수 예, 있습니다. 다 실현할 수 예, 있다고 그렇게 하시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 지켜볼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이 말을 하다가 또 이래 또 죄송한데 이 과연 그 예산을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그게 다수당의 어떤 협조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저는 시의원밖에 안 해봐갖고 그 국힘당 의원이 현재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래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민주당의 협조 없이 예산 심의를 거쳐서 그 예산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그냥 그 의원님 아니 후보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제가 지금 소수당이지만은 경주 예산 사상 최대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글쎄요, 뭐 1조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어디다 내가 물어보겠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가 4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우리 한영태 후보님이 한수원 도심 이전을 공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도심 이전을 위해서는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문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의 수용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하자는 뜻입니다. 우선 한수원 이전을 도심으로 이전한다는데 우리 한영태 후보께서는 어디로 이전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주대학입니까?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거죠? 예. 저는 뭐 경주대학이라고 딱 이렇게 지명을 정해놓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 경주대학이 아니고 어디로 이제 본사를 이전할 수 있습니까? 예, 결국에는 우리 시민분들한테 공청회나 여론을 들어보고 어디가 가장 합당한지를 찾아야 되겠죠. 시민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한수원 본사가 여기 오는 것은 한수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경주대학교 부지를 처분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김일륜 네. 후보께서 지금 경주대학에 한수원 본사를 이전한다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주대학 부지는 업무 토지가 교육용 토지고 한수원 본사는 업무용 부지에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다 그때 자꾸 이전한다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수원 본사를 옮길 데가 없는데 우리 한정태 의원께서는 어디다 옮긴다는 겁니까? 제가 경주시에 경주시유지 그러니까 경주시 자산으로 있는 그 땅이 모가 쪽에 저 외동 쪽에도 있고 이래 곳곳에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솔직히 국회에서 법으로 해갖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얼마든지 그 말씀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이제 지금 부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심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부지 지금 생각 안 이제 하고 한 게 기회가 아니고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하자. 이런 고리에 얘기였죠. 한수원 연수원이 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곳에 원전을 새로 짓게 되기 때문에 고리에는 연수원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경주로 이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주대학은 그것을 이제 경주대학을 팔고 한수원은 그쪽에 이전할 생각이 있는데 김일륜 후보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 경주대학을 다 내가 바치더라도 한수원 본사를 이전한다 이게 아니고요. 경주대학을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육부가 인정을 해주기를 빨리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밀린 교직원들 임금 체불 그걸 해결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팔아라고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수원에 팝니다. 그럼 본사가 오는 게 아니고 한수원 연수원이 오는 것입니다. 절차가 우선 그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수원이 갖고 있는 이 연수원을 한수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용도 변경을 업무용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 때는 한수원 본사가
이렇게 교육원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고 그때도 동경주 시민들에게 더 좋은 지금 본사보다도 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가는 후보님, 전에도 그런 것을 제시하고 난 뒤에 절차를 아이고, 이행해야 참.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 또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집계한 인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경주시 인구는 24만 7,124명으로 2023년 1월 말 기준 24만 9,320명보다 무려 2,196명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의 원인은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 경주의 특성에 맞는 인구 감소 대책과 출산 장려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경주의 인구 감소 근본적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자녀 교육 환경 문제,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자연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SMR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우수 기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경주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 문제 대책을 위해서는 명문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고 간포에 있는 마이스터고에 이어서 마이스터고를 추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지출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을 추가로 확대하고 초등 늘봄학교 전면 시행 등을 추진해서 또 우수한 산부인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산후조리원 시설 개선을 통해서 출산 환경을 개선해서 많이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출산 증가에 뭐 돈을 얼마씩 더 준다 해서 애를 낳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거는 지방 아기 기본소득 20살까지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고 향후 100만 원까지 인상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인 거는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애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육아휴직 기간이나 또 뭐 이런 제도를 좀 잘 지키게 하고 또 주변에 뭐 공기도 좋게 하고 경주는 사실 관광지이면서도 원전이 6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위험성은 항상 내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다라는 경주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부모들한테 자신감을 줘야지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후보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일자리 젊은 우리 그 청년들이 타지로 안 나가게 일자리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기회를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더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자유주제로 4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보장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유언 비어를 인용한 발언, 또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금지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부터 4분간 토론을 주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까 그 공약 토론에서 한수원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뭐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김석기 후보님도 사실은 처음에 이 공약이 제가 그 김석기 후보님 공약집을 명함으로 받았을 때 한수원 이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 국회에서 이제 그 동경주 분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고준위 특별법 그 통과하기 위한 항의를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기 위해가 이 한수원 이전을 좀 뺏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동경주 분들이 속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 부진의 저장 시설을 두자라는 게 그 특별법의 요지인데 동경주 분들이 부지 내에 그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 시설을 만들자라는 거에 동의하겠습니까? 알았으면 여튼 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는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요, 전혀 근거 없는 아니 얘기입니다. 잠깐요. 한수원 이전을 그러면 한수원 이전을 처음에 공약에 그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뺐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이 한수원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을 너무 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 김석기 의원님한테 한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김석기 의원님의 닉네임 중에 한 개가 용산 참사 주역이라는 닉네임이 이래 따라 붙습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우리 그 유족들한테 진심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걸 제가 또 한 가지가 그 최근에 김석기 의원님이 비례로 준 그 시의원, 모 시의원이 그 황리단길에 그 양지다방이라는 그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억수로 많이 들여갖고 했는데 지금 그 모 비례 시의원이 집주인인데 이제 나가라. 이게 제가 상당히 옛날에 용산 참사의 그분들 세입자들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 똑 닮은 사람을 그렇게 비례를 줬는가 싶어서 제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 예. 짧게 좀 지금 해주세요. 저도 아니, 그 답변 많이 못 용산 받았어요. 참사라고 그러는데 정식 명시 용산 화재 사고입니다. 제가 서울경찰청장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전철련 전문 폭력 시위꾼들이 대부분 개입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차량을 향해서 무차별로 화염병, 염산병을 던졌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이것을 진압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었고 유가족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산 사고는 대법원에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란 대법관 전원일체의 판단이었습니다. 후보님.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후보님 아니요. 경찰이 국민이었는데 경찰력을 발동해야지 유족들이 그걸 아직도 가지고 참사라고 하면서 잠깐요. 몰아세우면 이거 됩니까? 제가 주도하는 그 아니 그러면 한영태 시간 다 후보는 간다. 경찰청장 같다면 우리 아니요. 시민이 죽는데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시민을 준 게 아니고 어떻든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불행한 화재의 일이 있었기 위험이 있는 때문에 그걸 제가 갖다가 기회가 있을 경찰청장인 때마다 후보님이 그분들에게 명령으로 진압을 강제로 진압한 거 아닙니까? 네, 예정된 발언 시간 종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4분간 토론 주도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경주 역사부지를 그 우리 한영태 후보께서 여기에 행정복합타운에 경찰서, 뭐 시청, 뭐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행정복합타운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우선 시민들이 민원을 할 때 편하게 한 곳에 가고 요 갔다가 저 갔다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알겠습니다. 필요 없이 시민들의 그리고 편의를 역사 부지가 중심상가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심상가를 부활시킬 수 있고 다시 오케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럼 부분이 그 안에 분명히 있기 행정복합타운 때문에,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행정복합타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청과 시의회와 법원, 검찰 등등이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경찰서가 빠졌잖아요. 경찰서가 빠져가 제가 약간 말씀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민광장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활용하자. 황호동과 성동
얕은 그 철길 때문에 일본 됐습니다. 단절되어 예, 있는. 예. 그래서 시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그 관공서의 일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그 경주역사 부지는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주를 찾는 5천만의 관광객이 거기 와나보면 경주 온 의미가 없는, 예를 들면 전망대를 만들어서 서라벌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우리 경제를 나타내는 상공회의소, 또 문화를 나타내는 문화원 뿐만 아니라 신라환경복원사업이 내년도 말까지 디지털로 완전히 디지털로 이게 복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 체험관, 영상관 같은 걸 그런 게 넣어서 경주 관광을 시작할 때 그 랜드마크에 와서 그걸 한 보고 시작하면 얼마나 관광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을 다 이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만들어야만이 경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는 그냥 시청 뭐 이런 거 모으면 되는 게 아니고, 광장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경주를 찾는 모든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 경주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영태 후보님은 동의를 안 하시죠? 예, 제가 그 후보님이 랜드마크 이야기를 하셨던데, 경주는 랜드마크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첨성대도 있고, 예. 이미 유적 유물로 경주를 상징하는 그런 랜드마크와 진배 없는 그런 유물 유적이나, 알겠습니다. 예. 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주차장을 거기 가져온다는 것도 이 경주 역사부지는 가장 경주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경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는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의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사든지 빌리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발의해서 이 철도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아주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저도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지금부터는 후보자들께 경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23년 경주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4,500여만 명,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 명 정도입니다. 올해 경주시는 5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경주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시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 외국인들이 경주를 많이 찾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주에 대한 세계인의 인지도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이 반드시 경주에 올 수 있도록 경주의 매력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신라환경보건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신라환경, 왕궁, 황룡사를 포함한 15개의 환경유적이 지금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 환경유적을 완전히 복원하면 경주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계인들이 많이 그것을 보러 경주를 찾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APEC이 있지 않습니까? APEC을 반드시 경주에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이루어지면 세계를 움직이는 21개국 정상들이 전부 경주에 모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세계의 뉴스의 중심이 경주가 됩니다. 경주가 초점이 됩니다. 그러면 경주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야만이 세계인들이, 외국인들이 경주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APEC 유치에 우리가 온 힘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지금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금년부터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경주로 많이 올 겁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한 데는
제가 앞장서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약간 관점이 좀 다른데요. 외국인이 5%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경주의 관광의 맹점이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능원 쪽, 그러니까 황리단길 쪽 여기만 복잡복잡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곳은 둘러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충분하게 관광 요소를 우리가 다양하게 소개시켜줄 수 있는 인프라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외국인들을 자꾸 오락해가 데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국내 관광객들만 해도 뭐 도심이 감당을 못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까지 그렇게 더 오게 해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먼저 관광에 대한 경주의 어떤 편중되어 있는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찬찬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명석불 같은 거, 백루사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참 귀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전혀 안 가요. 그저 대능원 근처, 첨성대 근처 여기만 복잡거립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가 SMR 혁신 원자력 국가산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는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과 경남 지역에 대한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경주의 SMR 혁신 원자력 국가산단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경주시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SMR 국가산단 산업단지 이게 참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국가산업단지가 3,699억짜리로 국가산업단지를 한다는 것도 참 기가 찰 일인데 저는 SMR이 뭐냐면 원전 모듈,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 쉽게 가면 작은 원전을 짓자라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이래 보거든요. 이게 미국 유스케일 파워사의 세계 1호 아이다호 SMR 프로젝트가 경제성 부족으로 이게 철회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안 하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원전을 소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이 더 어려운 거예요. 덜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크게 짓는 거, 지금 월성원전 1호기 같은 10분의 1을 축소해갖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경주의 산업단지로 이걸 짓는다 또는 연구를 한다. 이게 저는 넌센스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과연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자력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황폐화시킨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원과 경남 지역만이 아니고 경주의 SMR 국가산단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5년간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제공한다고 했고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원전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와 세제 개태, 연구 개발을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으로 SMR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주의 SMR 국가산단의 경쟁력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기업이 경주의 새마을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러한 세제 등의 혜택으로 앞으로 더 많은 더 좋은 기업들이 경주 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세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4분간 진행됩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보장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언비어를 인용한 발언,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하는 발언은 금지됨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부터 4분간 토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영태 후보께서는 지난 3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그날은 천안함 피격 14주기였습니다. 우리 국토를 지키다가 북한의 의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격침되면서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이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날이 되면 나라를 지킨 영웅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해 수호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유가족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분들을 추모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 추모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거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천안함 유가족분들께서 왜 민주당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내 남편, 내 아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느냐, 이렇게 절규하는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보면 민주당은 매우 관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우리 영웅들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영태 후보께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천안함에 대한 그 부분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목숨을 버린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천안함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달리하고 있잖아요. 북한 소행이다, 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해석이. 그 뭐 저도 기억나지만 그 참 공교롭게 그 의뢰에 1번이라고 파란 글자로 딱 새겨져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야 이것도 참 재밌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든 사람 목숨을 앗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의를 표해야 되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거를 거꾸로 국민의힘 당에서 이걸 너무 정쟁화시키고 아니 당대표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좀 이렇게 그분들을 조의를 하기 싫어서 안 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못 갈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5.18 자, 그 광주 항장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얘기 대통령이나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거기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참석을 안 하고 예. 대구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그 추모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아니 그 똑같은 국민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똑같은 되십니까? 이야기예요. 광주 자, 항쟁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또 제가 똑같이 이야기할 한 수 가지 있잖아요. 질문을 더 합니다. 예. 이번 민주당의 공천자 명단을 보면 예.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천안함 장병들을 모욕하는 사람도 공천을 다 주었습니다. 예. 또 민주당의 비례정당 후보자 명단을 보면 반미 종북주의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중요 범죄자, 전과자, 피고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공천하고 비례대표에 넣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공천자의 3분의 1 이상이 전부 범죄 전과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에 국회에 들어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이런 문제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영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역사를 부정하는 네,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가 4분간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내 주도 질문 시간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그 국민의힘당은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을 예, 공천을 준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요. 예.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제가 듣기로는 강남에 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경주에 자주 내려오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들었고요. 저는 경주가 고향이고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고 뭐를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후보님은 진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이번 선거도 물론 공천 받으면 뭐 이미 당선됐다고 그런지 몰라도 거리에서 제가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새카맣게 탈 정도로 열심히 뛰댕기는데 어디 그런 어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어떤 등식이 그걸 인정하고 계시는지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나열식으로 질문할게요. 마지막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야기 쭉 하시소. 현수막을 보면 후보님이 현수막을 그리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국 갔다 왔는 거 그런 걸 도배를 합니다. 현수막을. 그 현수막도 결국에는 우리 세비로 내는 우리 세비가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내는 돈으로 현수막 걸 건데 그 개인사 그런 이야기를 공천받기 위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가 그런 걸 걸었나 싶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1조를 가져왔다고 경주가 1조실에 돌입했다고 그렇게 온 천지에 사방팔명에 도배를 했더라고요. 저 그걸 보고 와, 그 정도 가져오면 진짜 이건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국회의원회가 될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사를 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는 건데, 예?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석이 더 많은데 어떻게 1조를 예?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더라도 경주 시민들한테 정서에 맞는 현수막. 예? 저는 이런 거 그렇습니다. 태극기, 국기계양대, 예? 56m 높이, 아파트 22층 높이에. 일단 시간 예?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한목에 드릴 테니까 시간 많이 드릴게요. 예. 그런 거를 예산 통과해갖고 7억이나 통과해가 하는 거 저는 그런 걸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단 말이에요. 예? 적어도 경주 시민이 원하는 어떤 언어가 뭔지를 알고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걸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경주시의 국회의원이면 우리 경주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좀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살피고 답변 1분 줘야 되는데 1분은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강남에 집이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집이 있습니다. 서울 가면 경기도에서 생활합니다. 예. 안 보인다, 경주에 안 온다고 했는데 제가 서울 경주간 KTX를 1200회 탔습니다. 코레일에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최우수 고객이라고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선거운동을 안 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쓰러질까 겁난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조 원 예산 받아왔지 않습니까? 아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소수당이면서 1조 받아왔습니다.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십니다. 경주 시민들은 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예정된 발언 시간 종료가 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에게 1분 30초씩 맺은말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부터 맺은말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으면 일본의 경제는 좋아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방선장이 불가능한 산업구조입니다. 일본이 현 정부 출범 후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가 치솟는데도 경주 시민 대다수가 현 정부에 관대합니다. 현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 퍼주기 경제정책과 일본의 저자세 외교 정책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대통령 내외는 성과도 없는 외국 순방에 혈세를 쓰고
심지어 국빈 방문 직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 있을 수 없는 외교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측근의 혐의에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며 국익보다는 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는 선거철에 전국을 돌며 다 합하면 1000조가 넘는 공약 같은 정책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런 정권이 3년이나 더 남아있는데 어떻게 견딜지 암담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를 바꾸면 3일 바뀝니다. 국민의힘당 공천이 당선이 난 등식을 깨고 대접받는 경주시와 경주시민이 되기 위해 저 한영태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맺은 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많은 경주 시민들께서 지금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번 총선거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주 국회의원 한 명 뽑는 의미의 선거가 아닙니다.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온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답은 시민 여러분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반미 종북주의자, 중요 범죄 전과자와 범죄 피고인,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전투표, 본투표 전부 개표를 할 때 손으로 직접 표를 세는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절대 부정선거의 우려는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모두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기호 2번 김석기를 확실하게 지지해 주시면 저 김석기는 그 힘으로 반드시 우리 경주를 잘 되게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잘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이어서 합동방송연설회가 방영되니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후보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